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천체 유로파. 태양계 지구형 천체 중에서 가장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체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위성 유로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3년 파이어니어 탐사선이 유로파에 근접 촬영한 최초의 유로파 모습입니다. 유로파는 갈릴레오 위성들 중 가장 작은 위성이지만 직경이 3100km로 지구의 달보다 약간 작지만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에서 6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유로파는 1610년 1월 8일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시몬 마리우스 또한 유로파를 발견했다고 여겨지지만 갈릴레오가 발견한 내용을 시몬 마리우스보다 먼저 출판하였기 때문에 갈릴레오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유로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구원을 받아 크레타의 여왕이 된 에우로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유로파는 갈릴레이에 의해 세 개의 다른 큰 위성들인 이오와 가니메데, 칼리스토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오는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파도바 대학교에서 굴절 망원경을 사용해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의 망원경 성능 문제로 이오와 유로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하나의 점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이오와 유로파가 처음 분리되어 보인 것은 바로 다음 날인 1610년 1월 8일로 국제천문연맹의 유로파의 발견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로파의 공전. 유로파 궤도의 긴 반지름은 약 67만 900km이며 평균 공전 속도는 13,740km/s로 목성 주위를 3.5일마다 공전합니다. 유로파에는 조석 고정이라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조석 잠금 또는 조석 고정은 물체의 같은 면이 항상 궤도를 돌고 있는 다른 물체를 향할 때 발생하는 중력 현상으로 이것은 더 큰 물체가 더 작은 물체에 가하는 중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유로파는 조석으로 목성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유로파의 같은 면이 항상 목성 주위를 공전할 때 목성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유로파는 목성에 오직 한 얼굴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로파 표면에는 오직 목성만 바라보는 직계점이라 부르는 한 지점이 있으며 이곳에서 목성을 바라보면 마치 목성이 하늘 한가운데에 고정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유로파의 궤도는 목성의 다른 위성들이 미치는 중력으로 인해 약간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로파의 목성 직계점 또한 평균 위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유로파의 궤도가 목성과 가깝게 되면 목성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유로파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목성으로부터 먼 지점으로 이동하면 약해진 중력으로 유로파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운동이 표면을 쥐어짜며 유로파의 조석 가속 현상을 만듭니다. 유로파의 궤도 이심률은 이오와의 궤도 공명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유로파의 조석 가속은 유로파의 내부가 움직이면서 마찰열을 만들어 바다가 얼지 않게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 에너지의 발생 원인은 이오가 목성 주위를 돌 때 목성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유로파와 가니메데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갈릴레이 위성인 가니메데와 유로파, 이오는 각각 1대 2대 4의 궤도를 공명하며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중력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며 특히 목성과 제일 가까운 위성 이오는 목성과 유로파, 가니메데의 중력으로 인해 내부가 휘저어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위성 이오의 지표면 내부에서는 화산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경우 목성 주위를 도는 이웃 위성 이오의 궤도와 2대 1의 공명을 이루는데 이는 이오가 목성을 2번 돌 때마다 유로파는 한 번의 궤도를 완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로파와 이오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은 조석력을 유발하며 이는 유로파의 가열과 조석 굴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목성의 또 다른 위성 가니메데와도 1대 2대 4의 공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니메데가 목성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유로파는 2바퀴 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공명은 달들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을 일으켜 유로파의 가열과 지질학적 활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조석 굴곡에 의한 가열로 인해 유로파의 지표면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해저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석력에 의해 생성된 열은 물이 고체로 얼지 않게 하고 달의 얼음 표면 아래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유로파의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160도에서 영하 220도로 표면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환경으로 아주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허블 우주 망원경은 대부분 산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유로파에 매우 얇은 대기를 관측했으며 1997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에서 전리층의 존재를 확인하여 대기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방사선 폭발로 인해 하루에 약 5400mS의 충격을 받습니다. 만약 이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면
하루 만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유로파 대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트추진연구소 JPL이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 유로파가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강력한 방사선 이온이 표면에 침투하여 분자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가시광선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사선은 유로파 대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로파는 주로 산소로 구성된 매우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는 방사선 분해로 생성됩니다. 방사선은 산소 분자를 개별 원자로 분해하고 그 후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며 이 화합물들은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잠재적인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과산화수소와 오존을 포함하는 것이죠. 얇은 대기는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목성의 가혹한 방사선으로부터 유로파의 표면을 보호해줍니다. 유로파는 태양계 다른 바위나 얼음형 천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목성의 강한 중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수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형되는 얼음층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조수 현상으로 얼음이 구부러지고 갈라지게 하여 유로파 표면의 융기와 균열 등 여러 특징들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유로파의 표면은 지구의 빙하처럼 압력에 의해 변형되고 흐를 수 있는 물이나 슬러시 상태의 얼음층으로 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파의 표면은 목성의 복사층에서 나오는 전하를 띤 입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격당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얼음을 훨씬 더 부드럽고 변형되기 쉽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조성력과 강력한 방사선 이내로 유로파의 표면이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져 표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얼음으로 둘러싸인 지각 아래 바다와 같은 액체 상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얼음층으로 덮여있는 유로파는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지만 유로파의 적도 지역 지각은 15m 크기의 고드름이 하늘로 솟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이 보내온 자료에 의해 우리는 유로파의 적도가 최대 15m의 얼음 스파이크로 덮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니텐트라고 불리는 이러한 수직 균열은 칠레 사막과 같은 우리 지구의 건조 기후에 고고도 지방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니텐트는 적도의 직사광선으로 인해 얼음이 녹아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로파의 십자 지형은 반사율이 높은 알베도 지형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칼날 같은 얼음 기둥이 있는 페니텐트가 낮은 곳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알베도 지형은 태양계 천체의 표면에서 대조적으로 반사율이 다른, 즉 두드러지게 밝거나 어두운 부분을 말하는데요. 유로파의 얼음 지각의 반사율은 0.64로 태양계에서 반사율이 높은 천체들 중 하나입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지구의 달에는 지름이 25km 이상인 분화구가 5,000개 이상인 거에 비해 유로파의 표면에는 50여 개 미만의 분화구가 있을 뿐이죠. 이렇듯 유로파의 표면은 지질학적으로 약 3천만 년에서 1억 8천만 년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유로파의 표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유로파 표면에 있는 충돌구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데 비해 표면은 판구조론과 같은 원리로 끊임없이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바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는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 최대 100km 깊이의 바다가 존재하며 이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갈릴레오 탐사선의 자기장 데이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를 포착하게 되는데 이는 목성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유도자기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도자기장은 전기전도성 유체가 없으면 불가능한 현상으로 유로파의 표면 아래 전기가 통하는 전도층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층은 바로 유로파의 지하에 염류가 있는 거대 바다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각의 일부 지역은 80도 정도 회전해서 거의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지각과 멘틀이 붙어 있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액체층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리앙 공우주국 나사의 허브루 주망원경은 얼음으로 뒤덮인 유로파 표면에 염화나트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로파에는 20km에서 30km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100km가 넘는 깊이의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로파의 바다는 지구 바다의 2배나 큰 부피의 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물을 가장 많이 가진 천체로 생명체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위성인 것입니다. 영국 리버풀 오프대의 신임 총장으로 발탁된 모니카 그레이디 교수는 유로파의 얼음으로 된 표면 밑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바다에 있는 문어와 지능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형태의 생명체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구와 같은 생태계의 존재가 태양계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990년 갈릴레오 우주선이 촬영한 유로파의 모습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을 가로지르는 길고 연속적인 선이 보이시나요? 리네아라고 불리는 이 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들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얼음이 서로 엇갈려 이동한 흔적이 보여지는데, 큰 선은 20km 정도 펼쳐져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고 중앙은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네아는 유로파의 얼음 지각이 조석 가열을 겪으면서 얼음 표면이 점차 늘어나고 당겨지면서 발생합니다. 조석 가열에 의해 얼음 지각에 균열이 생겨 따뜻한 층이 노출되고 따뜻한 얼음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면서 지구의 해령과 같은 방식으로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우주선이 보내온 어두운 점 모양의 지형이 보이시나요? 바로 유로파에 있는 또 하나의 특징, 렌티큘러입니다. 렌티큘러는 라틴어로 죽은 깨라는 뜻으로 유로파 지표면의 돈 모양의 봉우리나 구덩이, 매끄럽고 어두운 점 모양의 특이한 지형들이 거칠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형성된 렌티큘러들을 혼란 지형이라고 부르는데, 유로파의 대표적인 혼란 지형으로는 코나마나 카오스가 있습니다. 렌티큘러가 생기는 이유는 조석 가속에 의한 현상으로 뜨겁고 밀도가 낮은 물질이 표면으로 솟아오르면서 기존 지각을 위로 밀어올리거나 완전히 뚫고 나가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2년 말 허브르 주망원경은 유로파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로파의 테두리에서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유로파의 극지방 오로라를 관측하다 산소와 수소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적을 발견한 것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팀은 목성의 강한 자기장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오로라를 형성하던 중 입자가 물 분자와 충돌해 산소와 수소 이온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 분자가 유로파의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즉 유로파가 물을 뿜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물화산처럼 보이는 이 사진을 통해 유로파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20배나 높은 물기둥을 주기적으로 뿜어낸다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는 지표면의 균열로 인해 내부의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플룸 현상으로 유로파가 목성으로부터 받는 기조력을 계산한 이론과 일치합니다. 유로파의 얼음 표면을 뚫고 분출되는 이 물기둥은 유로파 지각 아래에 바다가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추정한 유로파의 물의 수량은 지구보다 약 30배 이상 많은 양으로서 이 추정이 맞는다면 그야말로 물만 존재하는 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로파의 탐사는 1973년과 1974년 파이어니어 10호와 파이어니 11호가 목성을 지나쳐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저 탐사선은 유로파의 자기장을 측정하여 유로파의 얼음 지각 아래에 있는 바다의 존재를 알게 해주었죠. 1995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목성 궤도를 돌며 유로파를 탐사한 갈릴레오 탐사선, 그리고 현재 목성 궤도를 돌고 있는 주노 탐사선까지 유로파를 방문한 탐사선들은 지표면 아래에 있는 바다와 지질학적 활동, 유기화합물의 가능성 등 우리에게 유로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로파의 대표적인 탐사 계획으로는 유로파 클리퍼입니다. 2024년 발사 예정인 유로파 클리퍼의 임무는 유로파의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고 미래의 유로파 착륙선이 착륙할 적당한 포인트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여러 대의 관측 장비를 탑재한 채 유로파 주위를 수십 번 공전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으로, 특히 분출되는 물기둥의 정체, 얼음층의 구성, 그리고 중력과 온도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로파 물기둥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방법은 물질의 직접 채집입니다. 탐사선이 얼음층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분출되는 물기둥이 지상에서 200km 정도까지 치솟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행하면서 분출되는 물질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탐사선에는 얼음을 관통하는 레이더, 단파 적외선 분광계, 지형 사진기와 이온 중성 질량 분석계, 열 감지기와 같은 9개의 장비가 실릴 예정으로 유로파의 표면과 지하 환경을 연구하고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을 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로파는 목성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이며 얼음 지각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해저바다를 가지고 있어 과학자들에게 큰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 탐사는 유로파 탐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현재 달과 그 잠재적 거주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우주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표면과 활동적인 지질학적 특성, 해저 바다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까지
수많은 매력을 가진 유로파에 대한 탐사는 인류가 우주에 대해 영원한 호기심을 품고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비롭고 매혹적인 위성 유로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주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부분에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우주 이야기를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